이런 영상들 다루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가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100% 판별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순진한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냥 그걸 얘기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지금 깎아내리고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가품에 대해서는 100% 판별을 못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잘못됐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한국에서의 이 스니커 중개 플랫폼 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제 크림을 통해서 약간 문제가 대두가 된 것 뿐인 거지, 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중개 플랫폼 업체들도 지금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안 올라와서 그렇지 그 정가품 문제는 다 한 번씩은 터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지금 네가 말한 모든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가품 문제들이 한 번씩은 다 발생했을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뭐 안 후달리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딱 그 영화 대사를 약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후달려? 오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파드입니다. 뭐 이렇게 명백한 이제 승리, 제가 한 말에 있어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승자의 아량, 아까 요런 느낌으로다가 관대한 포용력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약간 내가 격투기 같은 데서 실신 시켰어, 실신 KO로 이겼는데 굳이 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보는데, 한국 스니커 중개 플랫폼 거의 뭐 투탑이죠. 투탑이기는 한데 그 하나랑 두 번째, 그러니까 업계 1이랑 업계 2의 좀 격차가 좀 심하기는 해요. 뭐가 됐든 그냥 이제 편하게 이제 그 모기업들의 그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탑이다, 양대산맥이다 라고 하는 두 업체, 바로 네이버 스노우의 크림, 그리고 무신사의 솔드아웃, 이 두 업체다. 가품 사건이 터졌고 그걸 최근에 인정하는 공지를 올린 거죠.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인정은 안 하고 아직 논란인 상태였는데, 그 오프화이트 조던 UNC 약 200만원에 달하는 그런 한정판 제품이죠. 그 사건이었는데 결국 이제 가품으로 밝혀졌다. 본인들이 인정하고 공지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지부스트 700 웨이브러너 이 제품이었는데, 요거는 사실상 좀 애매했었어가지고 제가 논란 때 안 다뤘었는데 결국 이 친구도 가품으로 판정이 났다라고 본인들이 공지를 올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저의 승리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좀 족같이 말하는 경향도 있고, 좀 사람 이죽거리는 것 같고,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야마 돌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안 해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태도나 어조, 뭐 억양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막 진짜 개거품 물면서 코악 물고 막 인정하기 싫어. 그냥 저 새끼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왠지 저 새끼가 하는 말을 인정하기가 싫네, 이럴 수는 있지만 다 보세요. 결국 팩트로 이렇게 가품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 코트 퍼플 때도 뭐 업자 뭐 아니다 뭐 그런 거 절대 없다, 크림은 주작 없다 뭐 이랬는데, 크림에서 공지로 그때도 뭐 자꾸 담합식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하는 것들 이제 제재하겠다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공지 올리고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텐션을 올리려고 해서 좀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상 제가 하는 말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요 업계에서 종사한 경험까지 더해져서요. 아무튼 이제 가품 사건이 결국 인정을 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아니고 그냥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두 업체 다 가품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슈가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개업체 지금 그걸로 인해서 그 사건 이후로도 좀 변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가품 논란이 터지고 이랬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가품 논란 이후로 검수 기준이 더 빡세졌다. 뭐 이거는 솔직히 뭐 객관적인 증거는 없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체감하고 계신 부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런 가품 논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지금 검수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재 크림과 나이키 매니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갖고 1, 2, 3부로 해가지고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하나하나만 다루는데도 영상 길이가 꽤 길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갖고,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은 그 가품 논란에 대해서 일단 그 두 업체 공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크림입니다. 이렇게 9월 21일에 공지를 올렸죠. 이거 몇 시에 올렸는지까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애매한 시간대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뭐 요러요러한 특징들이, 이렇게 가품의 특징이 발견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뭐 이렇게 사과도 하고 뭐 이러는데, 다만 이제 마지막에 다시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수 프로세스를 확실히 개선하고 보다 과학적인 정가품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팩트로 패드릴게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좀 애매하다 싶은 제품은 어떻게든 검수 기준에 이렇게 걸리는 제품으로 검수 보류 걸어가지고 거래가 성사 안 되게,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은 애초에 가품이나 정품이나 뭐 그런 이슈 자체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크림의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인가요? 그리고 검수 프로세스를 확실히 개선을 하고 보다 과학적인 정가품 판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건 전 영상들에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개소리 하지 마세요. 검수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가품 검수 프로세스 개선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누구도 정가품 100% 못 봐요. 그리고 과학적인 정가품 판정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그냥 있어 보이는 개소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사실상 스톡엑스나 이런 것들을 크림에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사실상 다른 사업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었고, 그지 뭐 특허도 이제 내고 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특허를 낼 때 그런 법무법인,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 이제 관련하는 그런 것들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걸 냈을 때 이런 정가품에 관한 거, 이거는 딥러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특허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대략 이런 개념인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왠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왜냐? 같은 제품, 같은 사이즈, 같은 샵에서 산 제품조차 개체차가 있고 퀄리티 차이가 있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자료를 모은다고 한들, 데이터를 모은다고 한들 딥러닝으로 과학적인 정가품 판정이 되겠냐고요. 왜냐? 여기에선 이게 정품인 것처럼 보였던 특징이 여기에선 높낮이가 다르네? 이렇게 같은 사이즈, 같은 제품조차 개체차가 이렇게 심한데, 퀄리티 차이가 심하고, 근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가품 판정 시스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모르시는 분들, 이런 정가품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떻게 돼가는가, 이런 제품들 정가품은 어떻게 구분을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업체에서 하고 뭐 전문가들이 있다 뭐라고 하니까는, 그리고 뭐 과학적인 뭘로 하고 뭐 한다라고 하니까는, 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빛 좋은 개살구고 그냥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있어 보이는 말들로 현혹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정가품 100% 아무도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도 방금 제가 말한 그런 검수 보류, 검수 퀄리티를, 정가품 가장 중요한 지들이 해야 할 일인 정가품은 보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이제 보류로, 검수로 넘겨가지고, 검수로 이제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가지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거래 성사 자체가 안 돼버리게 이렇게 하는, 이게 말이 되나? 전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암튼 크림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제 솔드아웃입니다. 솔드아웃의 경우도 뭐 대략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300% 뭐 하고 저쩌고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 보상이 그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검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재교육 실시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새로 나오는 신상 제품들에 대한 그거는 뭐 교육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 신상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영상을 찍고 이 다음 주만 돼도 당장 한정판 제품 몇 개가 더 나오는데, 그거 뭐
가품 나올 때마다 다시 재교육하실 거예요? 근데 재교육한다고 또 웃긴 건 달라지는 것도 없어. 이 가품 이슈 계속 터질 거거든. 그리고 또한 뭐 해당 제품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허위 정보 기재 등이 의심되는 바 뭐 법적 절차를 통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좋아요. 좋기는 한데 가품 유통 근절을 위한 거잖아요. 가품 유통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돼가지고 가품 유통이 근절이 된다. 그러면 이제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가품 유통이 근절이 돼. 그러면 이제 정품밖에 안 돌잖아.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중개 플랫폼이 있을 존재 이유가 사라져요. 이거 존나 웃기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제 정가품을 100%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장사를 한다. 이것도 웃기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가품 판 애들, 이런 애들을 어떻게든 추적해가지고 잡아내고 가품 유통 근절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품 유통이 근절이 되면은 이런 정가품 중개 플랫폼 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정품들만 도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가품이 없는데 검수를 왜 줌? 중개 플랫폼 왜 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 공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짓말 같은 것도 처음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뭐 좀 커버가 가능한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치고 또 다른 거짓말 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어지잖아요. 제가 애초에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 정가품 자체는 100%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는 이런 아이러니한 논리의 허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도대체 뭔데 저런 업체들 뭐 정가품 어떻게 보는지 알고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고 그런 것들 쟤네만의 이제 판별법이나 이런 게 다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제안을 할게요. 제가 제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 반스 뭐 이런 메이저 브랜드 제품인데 약간 흔치 않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그냥 실물로 업체에 가져갈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정가품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정가품을 보는지,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 이렇게 정가품 보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정가품 구분이 가능하겠구나. 이게 진짜 실수만 안 하면, 뭐 진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실수가 아니고 그냥 그 정가품은 100% 볼 수 없다라는 이 제 논리를 이게 논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가품 구분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자신 있는 업체 저한테 연락 주세요. 크림은 저 남의 금치고 설정까지 했으니까 제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크림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제품 하나 들고 갈게요. 그래갖고 이거 정가품 어떻게 보는지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품이라고 할지. 뭐 제가 가져가는 제품이 100% 정품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품을 취급을 하질 않으니까 당연히 가품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품이라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들, 이런 것들 프로세스 공개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전 안 빼니까. 근데 연락 못할걸? 연락 못해요. 왜냐, 얘네가 보는 정가품 프로세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정가품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나 이거 내가 정품인지 가품인지 의심이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구글 같은데 이미지 검색하고 뭐 비교해보고 그 정품 산 사람들 이미지랑 비교해보고 하겠죠? 그거랑 다를 게 1도 없고. 중개업체들의 문제점, 가장 근본적인 제가 문제점, 가품 이슈는 계속 터집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이 모를 뿐인 거지. 그리고 그걸 지금 제품을 사신 여러분들도 모른다는 거지. 내가 신고 있는 게 중개업체를 통해서 샀지만 가품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정품이라고 믿고 그냥 신고 있는 것 뿐인 거지. 가품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가품 논란 제가 말했다시피 결국 터졌잖아요. 그리고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고 있어도 나는 정품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애초에 가품일 거라 의심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이미 택되고 신은 크림 택이고 솔드아웃 택이고 그런 거 붙어 있는 것 중에,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지 가품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은 계속 터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봤자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검수도 저 공지사항도
그냥 제품명만 이렇게 바꾸지 나머지는 다 그냥 복붙할 거예요. 중개 플랫폼 자체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중개 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중개 업체를 까는 이유? 이거 까는 거는 100% 그냥 잘못된 점들이에요. 모순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증명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장사만 하고 있고 이 파이만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느냐? 이게 옳은 행동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정가품 파트, 가품 논란 요거에 대한 파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2부 이제 검수 퀄리티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갑니다.